자, 이번 시간에는 수식원, 관형사와 부사, 그리고 독립원, 감탄사까지 원의 가정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형사, 부사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은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죠. 먼저 관형사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체연을 꾸며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체연 앞에 놓인다. 그리고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띄어쓰기를 하며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다. 새 건물인데 새 멋진 건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개 지시, 수, 성상 순서로 배열이 된다. 저 지시죠. 한 숫자죠. 외딴 그 상태죠. 저 외딴 집 이 스타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녀가 새 옷을 입었다 해서 새 옷이 이제 새가 왜 관형사냐? 품사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품사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형태라고 그랬어요. 형태.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옷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옷이 체연이니까 체연 꾸며주는 거 관형사 이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녀가 예쁜 옷을 입었다 해서 예쁜도 관형사냐? 아니죠. 왜 아니죠? 형태가 변해버리죠. 기본형 예쁘다가 있으니까 이거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형사, 관형어, 부사, 부사어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사어는 체연만 꾸미면 돼요. 그런데 품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고 체연을 꾸미는 거예요. 부사어가 더 큰 거고 부사어 안에는 부사도 있지만 부사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관형어 안에는 관형사도 있지만 관형사가 아닌 것들도 있다. 그래서 품사는 땡땡사, 관형사, 부사 이렇게 끝나는 거는 무조건 형태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라는 불변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다. 그래서 새 옷을 입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CF에서 예쁜 옷과의 차이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종류에는 지시관형사가 있는데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거, 성상관형사, 수관형사가 있습니다. 수관형사와 수사 구분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수관형사와 수사 어떻게 구분하죠? 조사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합니다. 우리 모두 합하면 5이야 이러면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었으니까 수사거든요. 5개 했을 때는 5 뒤에 조사가 붙을 수가 없어요. 우전명사 개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관형사다 라고 하는 거. 지시관형사도 마찬가지죠. 대명사냐 아니면 관형사냐. 그가 범인이다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붙었으니까 대명사거든요. 그 사람이 범인이다에서는 그는 조사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고정되어 있고 사람을 꾸미니까 관형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시관형사 그 부분은 여러분이 대명사와 구별법 조사가 붙을 수 있느냐. 수관형사 쪽에는 수사와 구별법 마찬가지 공통적인 특징 조사가 붙을 수 있느냐로 구분을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거. 자, 하나 더 가죠.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다른이에요.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기본형 다르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는데 활용이 되면서 다른으로 바뀌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관형사라면 형태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체연을 꾸며야 되고 형용사라면 기본형이 있고 서술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형사냐 형용사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만약에 형용사라면 서술성이 있어요. 서술성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서술어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 야, 나 말고 다른 사람 시켜. 사람이 다르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비슷한 거 다시 해보자. 야, 다른 사람들 어딨냐? 사람이 다르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딴 사람들은 어딨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죠.
여기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서술성이 없어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 시키라는 소리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말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시켜라. 다른 사람 시켜라 이러면 서술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딨냐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다르다로 해석되진 않는다고. 알겠죠? 반면에 난 너와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르는 난 너와 생각이 다르다. 서술성이 있죠. 그렇죠? 이때는 서술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형용사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고 위에는 서술성이 없기 때문에 관형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 기준은 뭐다? 서술성 유무다라고 하는 거. 이해됩니까? 다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다르다에서 활용되는 형용사 다른이 있는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으로 태어난 관형사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이 관형사 다른 품사가 이게 사전에 따로 있고 형용사 다른 그 사전에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관형사, 형용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원칙으로 하면 품사의 통용이라고 했죠.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모든 것을 그냥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한 학교에 같은 이름을 가진 애가 2명이 있어. 이거는 품사의 통용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동음이어야 쉽게 말하면. 근데 한 애가 축구부 역할도 하고 농구부 역할도 해. 무슨 말인지 돼요? 한 애가 축구부도 되고 농구부도 돼. 이걸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한 애가 2 역할을 하든 아니면 서로 각기 다른 애가 그냥 같은 모양을 하고 있든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품사의 통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관형사냐 형용사냐 이거는 다른이라고 하는 품사가 각각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전 밑에 1번 관형사로 해석된다, 2번 형용사로 해석된다 해서 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걸 우리는 원칙적으로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었는데 맨이에요. 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사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맨 꼭대기 이때는 또 우리가 관형사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거든요. 하나가 또 있어요. 맨이라고 하는 건 접사도 될 수 있고 관형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상황에 따라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특징들을 알면 되겠죠. 접사로 사용이 된다면 혼자 못 써요. 반드시 앞에 또는 뒤에 다른 어근이랑 붙어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접사로 사용이 되면 다른 것이 없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는 맨날 잠만 자냐? 아니면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맨손. 이때는 단어와 다시 접사와 어근을 붙였어야 돼요. 띄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형사와 부사로 쓰이고 있다는 소리는 맨이 혼자 쓸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관형사로 쓰일 때는 뒤쪽에 체형을 꾸민다 뭐 이걸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는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또는 그런 경지에 있다. 더 할 수 없을 정도 또는 그런 경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맨 꼭대기 더 이상 이제 위층이 없죠. 야 내가 맨 먼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로 사용이 되는 건 다른 것은 섞이지 않고 온통 뭐 이런 겁니다. 야 너는 맨 자냐?
맨 잠만 자냐? 뭐 이런 거 있죠. 너는 맨 노냐? 뭐 이런 거 있죠. 맨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책뿐이다. 근데 예문이 이렇게 실렸는데 맨이라고 하는 게 책을 꾸미잖아요. 책은 체언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사가 아니라 관형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뜻이 다른 것은 섞이지 않고 온통이라고 해석이 되면 부사로 해석을 한대요. 그래서 맨 책뿐이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이거는 일단은 참고로만 잡아두고 여기서는 일단은 위의 해석으로 다른 것은 섞이지 않고 온통으로 해석됐을 때 맨 책뿐이다 해서 부사로 판단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고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맨 먹기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놀기만 하냐? 너는 맨 노냐? 너는 맨 게임하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용언을 꾸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부사로 사용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이라고 하는 게 접사는 가장 큰 특징이 뭐다? 맨 혼자서는 못 쓴다. 접사니까. 그리고 관형사와 부사로 쓰일 때는 뜻도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된다. 왜냐면 맨 먼저 시작했다 해서 먼저는 조사가 붙기가 좀 애매해요. 먼저를, 먼저이, 먼저는 그러죠. 이거 그러면 부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더할 수 없을 정도 또는 그런 경지로 해석이 되면 관형사, 다른 것은 섞이지 않고 온통으로 해석이 되면 부사, 이 라인을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좀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문제 나오면 맨 먼저에서 맨이 관형사냐 부사냐 이렇게 문제는 안 나와. 위에서 기역, 니은, 디귿해서 이 뜻이 주겠지. 관형사로 쓰일 때는 이런 식으로 뜻을 주고 밑에 맨 먼저는 관형사의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면 맨 먼저 더할 수 없을 정도 또는 그런 경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다른 것은 섞이지 않고 그 뜻은 아니니까 구분은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봤어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맨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실전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것이다. 굳이 이거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됐습니까? 네. 세 번째, 한자 적입니다. 한자는 약간 좀 우리 국어에서는 특수한 게 뭐냐면 모든 한자는 실질적인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 그러면 이걸 합성어로 볼 거예요. 학 플러스 생이니까. 아니면 학생이라고 하는 단위로로 볼 거예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는 우리가 합성어냐 단위어냐 파생어냐의 개념보다는 일종의 그냥 좀 더 큰 개념인 복합어의 개념으로 봅니다. 뭐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런데 적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명사, 관형사, 부사. 자, 적이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다. 첫 번째, 명사로 쓰일 때는 여러분 뭐 잡으면 될까요? 적 뒤에 명사로 쓰인다면 적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을까요? 이죠. 품사로 따지면 조사 붙어버리면 당연히 명사겠죠. 이해돼요? 이게 적 뒤에 조사가 붙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땡땡 적 그 단어는 명사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사람이다. 뭐 인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서술격 조사 이다. 적극적인 뭐 이런 거. 아니면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부사격 조사 의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 관형사로 사용이 되면 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적 플러스 관형사로 사용이 되면 뒤에 뭐 꾸며주면 돼요? 체언하고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대로 우리가 논리적 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적에 인을 붙여봐. 논리적인 사고.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는 관형사가 아니라 명사가 돼버려.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이래버리면 또 명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는 그래서 좀 특수해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는 뒤에 적만 있기 때문에 조사가 붙냐 안 붙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조사가 없어. 그리고 사고를 꾸미니까 우리가 관형사로 본다. 대신에 인이나 의로나 이런 게 논리적으로 사고,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으면 품사가 바뀌어버린다. 이해됩니까? 되죠? 다른 거는 우리가 주격조사가 생략돼 있거나 또는 주격조사를 넣을 수 있으면 주어로 인정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빠져 있을 때와 넣어 있을 때 품사가 달라져 버려. 한자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로 사용되면 당연히 뭐하고 연결이 되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용어하고 연결이 되면 되겠죠. 뭐 위에 거하고 연결해보라. 논리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대표적인 게 비교적 문제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용어하고 어울려버리죠. 비교적 쉽다, 비교적 어렵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가급적, 일찍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부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적이지만 적극적, 비판적, 논리적, 비교적, 가급적. 여기서는 플러스 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명사로 인정. 여기서는 조사가 붙어있지 않고 체언을 꾸미기 때문에 관형사로 인정. 조사가 붙어있지 않고 용언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또는 체언이 아닌 다른 품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인정. 됩니까? 네. 이 정도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맨, 적 이런 것처럼 품사를 좀 우리가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형사와 부사를 여러분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관형사는 오직 체험만 꾸민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죠? 관형사는 오직 체험만 꾸민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부사는 뭐예요? 심지어 체험까지도 꾸밀 수 있다. 심지어. 그러니까 관형사는 친구가 체험밖에 없고 부사는 체험도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발이 넓어. 마당발이야.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부사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연결해 보도록 하죠.